찾아보겠다고. 예. 자, 지금 이론에 하면 이미 설계되어 있는 게 꿈을 있는데. 통해서 변화를 시킨다. 예. 그걸 사실은 제가 하고 있고요. 그럼 만약에 주변에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남편, 뭐 자식들. 근데 그들의 인생까지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제가. 그럼 그거조차도 오도된 꿈속에서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저는 운명개혁이라고, 저는 제가 실질적으로 하고는 운명개혁인데, 꿈은 제가 자아의식이 설정한, 자아의식이 펼쳐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자아의식에는 자아가 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가가 살면서 느꼈던 생각, 감정, 아주 강인한 기억들이요, 자아에 다 더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자기 전에 내가 의도했던 것도 그래서 꿈에서 나타난 거예요. 지금 프로이드나 칼융이 해석한 데 보면 자기가 현재 고민하는 것들을 꿈을 통해서 꿈을 꾼다라고만 이렇게 심리 꿈 분석 이렇게 해 나오는데, 거기서는 자아가 옥수수 먹네. 이 얘기 계속 해. 네, 하세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어요. 프로이트와 칼융의 그 꿈 분석과 정신 분석하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는데, 제가 최근에도 그 꿈을 꿨어요. 이제 뭐냐면 내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굉장히 그랬어요. 근데 그날 꿈을 꿔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보통 사람들은 뭐냐면 그 꿈은 바로 당신이 고민하는 것을 꾸는 것이 꿈이다라고 대부분 해석한다고. 저한테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중요해서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하는 그 꿈이 바로 자한테 늘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니까. 거기서 그래서 오로지 꿈은 자아가 꾸는 거예요. 가가 무의식 상태에서 의식하지 못했던 상태로 자기 의식이 툭 떨어지면 비로소 자아가, 저는 그걸 평형절 원리라고 그러거든요. 평상시에는 가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가의식으로만 꾸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아가 안 드러납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모르고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작용력이 가볍게 있는 거고, 잠을 이렇게 툭 자면은요 평형절의 원리로 이게 드러나요. 자의식이. 그래서 자의식이 펼쳐는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 내가 고민하고 궁금해했던 그것이 잠에서 딱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얘기하듯이 당신이 고민하는 것을 꿈에서 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아니에요. 내가 고민했던 것을 자아는 365일 24시간 나하고 접속되어 있습니다. 잠을 안 자요. 자아는 잠을 안 잡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갈망했던 것이 그대로 다 알아요. 접속이 돼요. 그래서 잠에 딱 떨어지면 가가 아니에요. 자아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셀렌디피티라는 건데,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문제가 있었던 게 잠을 자고 나니까 이제 꿈속에서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봐는 관점에서 그래요. 모든 현대 심리학 꿈 분석학에서 보면 나라는 존재가 꾸는 꿈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분명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꿈은 자아의식이 펼쳐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신 그 해답을 준다 하는 얘기, 자, 해답을 누구에 주겠어요? 자아는요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어요. 여러 번 환생해서 여러 번 살았기 때문에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혀졌던 기억들, 기억 못하는 것들이 자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보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식이 더 개발된 사람은, 영적으로 열린 사람은 바로 저 하늘 정보계에서의, 거기에는 모든 해결책이 다 있어요. 하늘 정보계에는. 그래서 그것이 접속돼서 자아의식은 비물질 오픈된 공간에 있거든요. 차원계에. 그래서 그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꿈에서 내가 기억을 하면 답을 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꿈에서 접속을 해서 그 정보를 받았는데 내가 기억을 못해요. 자아가. 그래서 그 해답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늘 가와 자아가 소통하게끔 나의 의식을 계속 개발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꿈을 꼭 반드시 기억하려고 노력하라.
그리고 그렇게 습관을 시켜라. 그러면 굉장히 지혜로워졌다. 그러면 의도된 꿈을 꾸기 위해서 예. 현재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좀 문제가 되거나 이건 해결해야 될 점이다 네. 라고 하면 그거를 공부하고 네. 그러니까 그걸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네. 꿈으로 이게 의도되도록 네. 그러면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야, 거죠. 그럴 때 가가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가는 찾으려고 가가 내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나와요. 그냥 궁금하다라고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자아와 진화하고 소통하면 돼요. 그게 의도된 꿈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놓고서 가의 의식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해답을 찾으려고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처음 시점에서는 가, 자, 진화에 대한 구별이 그 의식적으로 가능해야지 지금 이 접근 방법이 효용성이 있다. 이 효용성이 있죠. 그렇게 몰라도 꿈은 얻어져요.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내가 답을 찾으려고 너무 열심히 고민하면은 네 머릿속에서 뭐가 나오겠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고민하고 알고 싶어 하고 그런 상태에서 쭉 잠에 떨어지면은 꿈이 기억났을 때 그런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걸 몰라도 가자 진하게 되면 몰라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제가 경험이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면 누구한테 내가 이거를 소통해서 의도된 꿈을 꿀 건지, 내가 자아하고 소통을 해서 의도된 꿈을 꿀 건지, 진화하고 소통이 그 주제가 보면요, 자아가 해결할 게 따로 있고요, 진화가 해결할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통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잠을 자고 나면 정말 신통방통하게 그 정보가 우주 정보가 들어오고 막 하더라고.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내 책의 내용은요, 어느 한 챕터는요, 그거는 책에는 쓰진 않을 건데, 거기에는 날짜별로 꿈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하루에 두세 건 된 적도 있고요. 하루 이틀 건너뛰고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꿈을 다 기록해놔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잠재의식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진화가 잠재의식이고 그런 거. 자, 그러면 이제 원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답일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제 관점이 제가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일부러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예. 좋죠. 내 얘기가 좋다고. 모든 게 좋아요. 의사소통을 자꾸 하려고 그러면 더 활발하게 되는 그러면 딸하고 와이프하고 대화해보세요. 잘 되잖아요. 대화를 끊고 있잖아요. 아니, 그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아니, 그런 거에 비유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제 의학계에서 모든 것을 잠재의식은 누구의 의식에다가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 관점으로. 나라는 존재의 의식은요, 현재의식과 표면의식과 잠재의식과 망각의식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구분합니다. 제 관점에서. 잠재의식은 내 거예요. 망각의식도 내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면의식이란 거, 현재의식 차이가 뭐냐면, 이게 물결이 치잖아요. 파도가. 파도가 텄을 때 올라온 부분이 현재의식이에요. 파도가 쳤는데 쏙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그것이 표면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의식은 언제든지 드러나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현재의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표면의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거는 심리학하고 무관하게 제가 정리된 거예요. 그리고 잠재의식은 내가 경험했던 거, 또는 내가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 트라우마라든가, 이것이 경험했던 거 플러스 경험하지 않았지만 상상했던 거, 상상도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것이 잠재의식이에요, 저한테는요. 그리고 망각의식은 내가 경험했는데 기억이 안 나. 진짜 저 최면을 통해서만 끄집어낼 수 있는 정도, 그것을 저는 망각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의식은 그렇게 저는 구분하고요. 가의 무의식, 그것이 자아의 의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진화의 의식은 뭐냐면 인류 집단 의식이에요. 자아의식은, 진화의식은 집단 의식. 그러니까 자아의 무의식이 진화의식이에요. 가의 무의식이 자의식이고요. 자의 무의식이 진화의식입니다. 그리고 진화는 뭐냐면 인류 전체의 모든 기록이
다 있는 아카식 레코더, 전체 아카식 레코더가 진화의식이에요. 이완 명상에 대해서 오늘 연습을 수련을 할 건데요. 이완 명상은 뭐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죽음 상태가 됐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죽음의 상황에 진입을 했을 때, 그때 수련을 이렇게 했지,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진짜 편안하게 옮길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여러 번 임사 경험을 저는 이제 하면서 느꼈던 것대로 이완 명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은 이제 기본 수련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눕게 할 거예요. 의자에 앉아줬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눕습니다. 눕고서 내가 호흡을 해요. 내 몸으로. 내 인체의 몸으로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한 번, 두 번 하면서 세 번째부터는 나의 유체를 분리합니다. 호흡을 들이셨다가 내쉴 때 내 유체는 나하고 형상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누운 상태에서 호흡을 두 번 정도 하고 세 번째부터는 내 유체를 내 몸에서부터 분리해내는 거예요. 이 정도 분리하고 또 들이쉬고 또 분리해내고 또 들이쉬고 또 분리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몸이 에서부터 나의 유체 형상이 비물질 유체가 똑같은 형상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럼 적어도 한 30cm 정도는 간격을 띄우세요. 띄운 다음에 여러분이 연습할 게 뭐냐면 그리고 나의 의식이 이리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호흡을 할 때는 나의 현재 가의 의식으로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유체를 분리를 해요. 이게 실제 현상이에요. 분리를 하고서 그 다음에 나의 의식이 이리 옮겨갑니다. 옮겨가야 돼요. 여기서 좌우로 공중에 떠 있는 자아의식으로 가고 몸에 대한 강박은 놓으세요. 그런데 몸에 강박이 있습니다. 왜냐? 내 몸으로부터 똑같은 감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가 지금 막 분리됐기 때문에 이 유체도 저는 그거를 변환오감이라고 제가 그러는데 실제 눈, 귀, 코, 요 몸과 똑같은 느낌,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요 유체가. 그러면 지금 느껴지는 것은 내가 왜 유체 분리가 됐는데 왜 몸이 느껴지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도 여전히 내가 변환오감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시고 그때부터 이 자유체로 호흡을 하십니다. 이게 기호흡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 번 하다가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단전호흡이니 그거는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체가 하는 호흡이랍니다 라고 딱 했던 이유가 이런 이완 분리 연습을 여러 번 하면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내 유체에서 호흡을 합니다. 기호흡입니다. 이걸 기식이라는 표현도 돼요. 그래서 내 몸이 확산응집이에요. 확산응집. 그래서 우주 허공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할 수 있다면 호흡을 내보낼 때 나의 몸을 먼지처럼 흩어뜨려 버립니다. 내 몸의 원자 분자를 호흡을 통해서 다 흩어뜨려 나는 오로지 유체 상태만 있다. 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나의 의식은 오로지 온전하게 유체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 몸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섭니다. 유체가 이렇게 서요. 서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분리되는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내가 하단전에 굉장히 집중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요. 여기부터 벌어져요. 여기부터 떠요. 하고 여기가 제일 늦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자기가 점점 수련이 돼가지고 영성이 발달됐잖아요. 영성이 발달된 사람은요. 여기부터 분리가 됩니다. 여기부터 분리가 되고 마지막에 여기가 이렇게 나와요. 꿈속에서 내가 명상 속에서 그 느낌으로 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어디부터 분리가 되고 어디가 마지막에 분리되는 거를 한번 느껴지면 느껴보세요. 어쨌든 그렇게 분리되면 그때부터 이 몸이 살짝 쓰거든요. 살짝 씁니다. 이 상태가 보통 기독교나 어디서 말하는 휴거 상태예요. 휴거 상태.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공중부양으로.
그런 것처럼 나의 유체 의식이 이렇게 섭니다. 이렇게. 그럼 그 상태에서 나의 지금까지 살았던 생활 중에서 억울하고 괴롭고 아쉽고 그냥 막 저기 뭐 집착이 생기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무거운 의식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의식적으로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나의 이 유체가 점점 가볍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나의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원통했고 그런 부정적인 의식을 먼저 툭툭 다 끊어버리세요. 실을 끌어내듯이 마치 열기구를 타고 올라갈 때 그 바구니에 담겨있는 모래주머니 같은 거 그런 거를 이게 하나하나 끈을 끊으면 떨어지면 이게 점점 더 하늘로 쉽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의식을 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점점 가볍게 해서 쭉쭉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면 거기서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좋았던 거, 행복했던 거 그런 것조차도 미련과 집착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건 참 좋은 기억이어서 이거는 참 갖고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다 미련 없이 집착 없이 다 떨어놓으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깃털처럼 올라가는데요. 이 상태가 잠깐 느껴질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무념, 무상, 무아라고 표현하는 게 그 상태입니다. 무념, 무상, 무아는 나의 가의 존재의 의식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잠시 후에 가벼워진 상태에서 잠시 후에 굉장히 어두운 상태가 드러나요. 좀 아무것도 없는 아주 캄캄한 나를 못 느끼는 정도까지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것까지 느껴야 돼요. 그거를 잠깐이라도 느낀 상태가 있으면요. 그때부터 서서히 뭐가 드러나냐면요. 비로소 자기의 자의식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어두운 속에서 저 높은 쪽에 밝은 빛이 이렇게 보여요. 밝은 빛이 보여서 마치 내가 어두운 터널을 있는 것처럼 느낌이 와요. 그때 밝은 부분이 터널을 빠져가 나가는 입구처럼 요거 기꺼이 그리 빛에 기꺼이 그리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럼 밝은 곳이 나와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자아의 존재, 의식의 존재는 빛의 덩어리입니다. 흐릿한 빛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의식이 분리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그걸 못 느껴. 그리고 온전하게 무아가 된 상태에서 정막 껌껌한 상태에서 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나의 자아의식이 드러납니다. 아까 제가 꿈이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현재의식이 가라앉았을 때 자아의식이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나가 가의식이 완전히 놓아진 상태가 있을 때 비로소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흐릿한 약간 밝은 듯한 빛으로 보여요. 그게 자기 의식의 존재 상태예요. 그러면 그리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의식계가 펼쳐집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요. 마치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흐릿한 이거 있죠, 그죠? 흐릿한 이거이지, 그죠? 태양이 안 보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로 드러나요. 그래서 아주 진짜 개차반으로 막 사는 사람들은 먹구름 낀 상태가 되고요. 그나마 수련하고 하면은 요거보다 좀 밝은 상태, 아직 태양이 안 보입니다. 그런 상태를 자기의 의식의 공간으로 딱 가요. 그리고 거기서 가만히 있어 보면요. 비로소 자기의 전생과 전전생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삶을 살았던 요 바로 직전생, 그것이 떠올리기도 하고 전전생의 것들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뭐가 막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요. 이것이 자기의 전생, 나의 직전생 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지명 상태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나의 운명이 이랬구나 라고 느끼게 돼요. 그것이 진짜 지명이에요. 지명.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뭐를 하냐면은 여기서 그러면 내가 다시 환생한다면 나는 어떻게
마지막 딱 한 번의 삶을 통해서 몸을 받지 않는 해탈의 열반의 니르바나의 하늘의식 경지를 갈 것이냐. 이걸 하기 위한 자기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내가 뭐를 할 건지 이거를 한 개, 두 개만 설정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완 명상을 반복할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하나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두 개씩만 딱 잡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내가 환생에 가면 요것을 내가 이룩하고 이러한 나의 집착심을 버리고 이러한 나의 욕망을 버리고 이러한 나의 홍익인간의 실천을 하고 그런 거를 딱 한두 가지만 딱 하고 내 몸에 간이 안 좋다. 위가 안 좋다. 췌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 나의 정신세계를 위해서 하나, 딱 두 가지를 딱 잡아요. 그래서 그것을 딱 이것을 내가 바꿉니다. 거기서 그것이 마치 망가진 칩을 빼내서 완벽한 칩을 넣는 것처럼 나의 의식과 나의 몸의 장부를 하나 바꾸고 나의 의식에 그걸 하나 목표로 세워서 그거를 풀어버리네요. 그게 운명 설정이에요. 그걸 해서 나의 자아의식에다가 칩을 바꾸는 거예요. 칩을 딱 바꿔서 그걸 의식계에 놓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전체를 회상을 합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몸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거기서 몸을 떠올리세요. 그래서 그 자아유체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의식으로 자아유체를 딱 만들어서 췌장이 나는 건강해지고 싶다면 췌장을 아주 그냥 건강한 췌장을 만든 상태. 그 다음에 내가 삶의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하나 딱 의식을 의식이에요. 그걸 딱 바꿔서 그거를 나 유체에다가 딱 하고 나의 혼의식 결합을 딱 합니다. 딱 결합합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천천히 내려와서 내가 현실계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운명을 바꾸는 한 번 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하다 보면 자기의 몸의 건강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아픈 건 나야지 건강해야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저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단계는 오늘은 설명을 생략할게요. 네, 좀 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삼성이 이제 소나기에 들어오겠습니다. 삼성에서 잘 보여야겠는데.